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얼굴입니다. 정말 뻔한 얼굴입니다. 이춘재의 얼굴은 몽타주와는 너무 안 닮았습니다. 몽타주는 눈이 날카롭게 치게 올라간 얼굴인데 실물은 눈꼬리가 처진 얼굴입니다. 옆집에 살면서 매일 마주친다고 해도 화성 사건의 범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얼굴입니다. 화성 사건 수사팀도 94년에 이춘재를 실제로 마주쳤지만 화성 사건 몽타주와 이 씨의 실제 얼굴이 많이 차이가 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99% 이상의 확률로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춘재가 진범이기 위해서는 용의자 적격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용의자 적격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연령대와 지리적 관련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경찰의 용의자 특정 이전 몇 달 전부터 화성 사건과 관련한 3편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범인의 연령은 미성년자보다는 27세 전후의 성인이라고 추측한 바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춘재는 1963년생으로서 연령과 관련한 용의자 적격에 들어맞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적 연관성과 관련한 용의자 적격과 관련해서도 이춘재는 화성에서 태어나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 한복판에서 살았으니 이 요건에도 들어맞습니다. 일단 이춘재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음으로 범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범인은 여성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고 여성을 동경하고 섹스를 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 여성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갖고 있을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한 바 있습니다. 놈이 여성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놈은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예측했었죠. 또 놈이 피해자들 사이에 음부의 복숭아나 양말, 포크 등을 삽입한 점을 보면 놈은 네크로필리아 즉 시체의 호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유령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뉴스가 처음 보도된 지난 9월 18일 놈이 청주 차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 중이라는 보도를 보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습니다. 처제라면 놈에게 아내가 있고 놈이 결혼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범인이 결혼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예상은 틀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날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춘재가 1986년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는 사람이 왜 굳이 70대 노파를 성적으로 공격하지? 이렇게 되면 범인은 여성과 교제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성적으로 공격하고 살해한 것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범인은 기존에 약간 찌질한 면이 있는 범인상과는 전혀 다르게 강호순과 같은 서구형 쾌락형 살인마가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의 서구형 쾌락살인마라니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1986년에 결혼을 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보이며 이춘재가 결혼을 한 것은 마지막 십자 사건 발생 직후인 1991년이라는 후속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서 나왔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보는 제한되어 있어 언론사 보도도 아침에 나오는 보도하고 저녁에 나오는 보도하고 서로 다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춘재의 가족이나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춘재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고 부인과의 결혼 생활도 3년도 안 돼 깨졌으니 범인의 사회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 범인상의 틀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재의 손재주 역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화성 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스타킹 등으로 결박한 모습이 너무 여성스러워서 범인은 섬세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죠. 이춘재가 수감 생활 동안 가구나 도자기를 만들어서 출품하고 입상까지 할 정도로 손재주가 좋다고 하니 이춘재는 이러한 범인상에도 들어맞습니다. 이춘재는 학교에 다닐 때 상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화성이 아니라 수원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이춘재의 손재주와 관련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춘재가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당시 면회온 모친에게 화성 본가의 장판까지 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상 화성 본가에 피해자들의 흔적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손재주 좋은 이춘재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조형물 형태로 피해자들의 흔적을 남겼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재의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였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화성연 쇠살인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했다는 특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상한 특이점 때문에 범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군인일 것이다. 인근에 위치한 한신대에 다니는 학생일 것이다 같은 많은 추측이 있었죠. 하지만 이춘재의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였다면 이런 특이점이 설명이 됩니다. 포크레인 작업은 봄, 여름, 가을까지가 성수기이고 겨울철은 비수기입니다. 포크레인 기사도 여름철에는 바쁘고 겨울철에는 한가하겠죠. 하지만 이춘재가 지금 저 전기 부품 회사에도 다녔다고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론 보도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이춘재가 언제부터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는지 아직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춘재의 좀 더 자세한 프로필이 나올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87년에) 자매 2명이 유력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가 언니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력 용의자는 피해자의 외투를 논바닥에 깔게 했는데 자매 중 한 명이 이 외투를 밟아 흙이 묻자 유력 용의자는 화를 내며 흙을 털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수사 형사들 중에는 범인이 결벽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기자와 인터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으로서 교도관들 옷보다도 깨끗한 주름이 잡혀있는 옷을 매일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저는 99% 이상의 확률로 이춘재가 진범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혈액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확한 DNA 정보가 더 중요하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봉준호 감독이 진범으로 설정한 사람은 박해일이 아니라 취조실에 등장하는 보일러 기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바는 범인은 바로 옆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기록을 중시하는 냉철한 서태윤 형사 역시 유력 용의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설정입니다. 이 여자의 목을 이렇게. 그런데 영화 속에서 봉준호 감독이 암시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사건이 발생하던 곳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범인이 코앞에 있었는데 경찰은 잡지 못했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은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인이 화성 한복판에 있었는데도 잡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수사 형사들은 당분간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어디 이분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경찰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동원한 정권의 책임이 더 커 보입니다. 권력자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권력기관은 정권마다 달랐습니다. 권력자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정보기관을 제일 많이 사용했고 어떤 정권은 검찰을 제일 많이 동원해 사용했죠. 제5공화국은 군사정부였고 안기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라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된 기관이 군이나 정보기관이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이용된 권력기관은 경찰이었습니다. 5공은 이렇게 정권 유지에 동원된 경찰 조직을 위로하고 위신을 살려주기 위해 경찰대학을 신설해주고 여러 대학에도 경찰학과를 설립해주는 등 회유책을 사용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창원 의원도 이렇게 신설된 경찰대학에 1985년에 입학했던 것이죠. 경찰대학을 신설하고 경찰학과를 설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제한 서비스로 연결되어야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경찰이 정권 유지를 위해 시위를 진압하는 등 국민을 억압하는데 동원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5공화국은 한심한 정권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수사 형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하루빨리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고 이 사건을 종결하는 데 일조해서 본인들도 악몽에서 벗어나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화성 사건이 진정 추억으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하고 사건의 윤곽이 좀 더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